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당선 무효형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2심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 2년형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경남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자, 그동안 친문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 후보로 키우겠다. 이낙연, 이재명으로는 너무 약하다. 김경수를 키우겠다는 이런 계획이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문들의 그런 꿈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킹크랩을 돌리고 한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센다이 총영사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제 지사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대권의 꿈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이런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에서 무죄로 확정해서 이재명처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이제 지우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판사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궤양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고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봐. 이렇게 예산을 3천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판사들의 생각이 이번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고 친문 일부에서는 김경수의 무죄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방금 끝난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대법원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은 이제 날아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자, 뭐 여기에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가 왔냐 안 왔냐 할 때 무슨 닭갈비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신문 일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 고문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2부 함상훈 부장판사가 방금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자,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년형 그대로 때렸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이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습니다. 자,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김 지사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김경수의 대권 꿈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긴급 속보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리는 김경수의 2심 공판. 자, 오늘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이 선고 여부에 따라서
대권 가도도 상당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1심대로 김경수 유죄가 확정된다면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에 김경수의 출마는 힘들어집니다. 반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별로 정체된 두 후보 외에 김경수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2심 판결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김경수는 이제 경남지사직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대법관이기도 한 이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봐.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을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예산을 빌미로 해서 판사들까지 장악하겠다는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문재인 정권. 얼마 전에도 이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 아니 판사들이 판결하는 건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위력에 의해서 판사들을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 이렇게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문재인 정권. 이미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법원이 정권에 예속됐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함상훈 부장판사,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자, 판사는 판결로 법리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에 장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지금 상당히 열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슨 거지로 하나? 자, 예산 3천만 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이기도 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돈 줄게. 참 이런 걸 지켜봐야 하는 판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더러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판사들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자기들의 무슨 시키는 대로 하는 하승인지 아닌지 이미 전현직 판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답할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김경수에 대한 2심 판결. 지금 판사들 분위기로 보면 자, 김경수 앞서 1심은 이 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지사. 오늘 오후에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판사들은 아주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요즘 지나치게 문재인 정권이 판사들을 우습게 보는 듯한, 실제로 어떤 판사들은 장악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이 박범계 의원의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발언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약을 먹었냐? 다들 약을 먹었나? 자,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박범계 의원의 언행을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 듭니다. 어제 법사위, 법원 행정처 등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은 법고월 LX USB 제작사업 예산이 지난해 3천만 원에서 올해는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법고월 LX USB 이 제작사업 예산,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예, 대법원 규칙 예규 선례, 법원 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저작권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해당 자료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 박범계 의원은 이 사업, 이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법관 조재현 처장을 모욕을 줬습니다. 법고월 LX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의 빛나는 자료다. 요청한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지난해 3천만 원에서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 처장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웃으면서 3천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이 머뭇거리자 박범계 의원은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3천만 원은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한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마디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 제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판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라 돈이 박범계 지 개인 돈입니까? 아니 적선하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예산 살려주고 안 하면 안 줍니까? 그런 예산 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의 말 들어보면 비굴하게 판사들이 빌어야지 3천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판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오만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도 아마 판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지금 뭐랄까 장악? 말 잘 듣게 지금 시키는 겁니까? 자, 이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판사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아니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살려주세요 해야 주겠다? 자, 박범계 의원 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다. 다만 이 표현이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멋을 지난데 손 얹는 겁니다. 자, 정말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야 앞에서 부탁합니다 하겠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참 더러워서. 아니 지금 이 법원 행정처장이 자기가 개인 돈 자기 보너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주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뻐기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모욕해도 되는 것인지 판사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도 어쩌면 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 떠나서 판사는 법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슨 압력이 나온다. 사면 초가에 몰린 윤 총장이 안팎의 악재들을 떨쳐낼지 여부는 총선 이후 재개될 예정인 주요 사건들의 수사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다. 라임자산 운용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말한다. 윤 총장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권 측이 아닌 내부로부터 퇴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2%C에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장서기관은 그래서 총장님과 총장님의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썼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임원정 부장검사 등 몇몇 사람의 댓글이 달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장서기관은 글을 삭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 친정부 인사의 비밀을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통보한 일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제청에 임명된 한동수 감찰부장은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감찰 착수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이 8일 알려진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측이 조국 살리기를 프레임으로 가져가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상황들이 가진 잠재적 파괴력은 매우 커 보인다. 전날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를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간유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기자와 보도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의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모 검사장으로 지목됐지만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백모 수사관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일하다 2018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백 수사관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의 휴대전화 안에 어떤 단서가 담겨 있을지 검찰은 물론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윤 총장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된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하며 화력을 집중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윤 총장의 입지는 현 정권 인사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총선 후 수사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는 14일자로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대립해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감찰 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을 겨냥해 날을 세워왔다. 인사 직후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연구관은 총장을 포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 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포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을 잘 포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불구속 기소. 이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용민 변호사의 단언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 후보는 사기죄가 빠졌다며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의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 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 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변취금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더 중한 범죄는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의 동업자이자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안아무개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아무개 씨와 함께였다. 최 씨는 이미 4년 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한 안 씨 재판의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서다. 검찰 역시 최 씨의 혐의를 이미 2016년 안 씨 사건 수사 때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최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여론에 떠밀린 늦장 기소, 전형적인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로 불리는 이유다.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검찰 발표를 토대로 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경매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신탁사로부터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안 씨는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 6월 24일자, 8월 2일자, 10월 11일자 등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중 71억짜리 잔고증명서를 믿고 최 씨에게 16억을 빌려줬다는 이만욱의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주장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혐의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 씨가 최 씨와 통화까지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최 씨 측변호인이 안 씨가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현재 진행형인 의혹들. 앞서 중앙일보가 정리한 의혹 4가지 중 검찰은 이제 겨우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하나만 들여다봤을 뿐이다. 이 중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문서 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드러난 의혹만 몇 가지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더 있다. 최 씨를 상대로 수차례 민형사 고소와 진정을 이어온 정대택 씨가 연루된 채권투자 사기 사건. 2015년 최 씨가 한 의료재단 초대 공동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법 위반 관련 의혹. 뉴스타파가 연이어 보도한 김건희 씨의 불법 주식 투자 의혹 등을 방치한다면 검찰은 여전히 제19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정대택 씨가 지난 2월 윤 총장을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던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다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이 기소한 잔고증명서 관련 사건은 물론 여타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조차 없었다. 대검 역시 최 씨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대로 남은 의혹들을 묻어둔다면 윤 총장 관련 의혹이야말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추가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